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홍익인간과 영세 중립국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홍익인간을 찾아서 삼국유사 고조선 부분에 우리 선인들이 세웠던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나라, 홍익인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꿈이 있었던 거죠. 조상대대로 그러한 꿈은 지금도 유효하고 아직도 우리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삼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바로 조선왕조에서 1852년에 1919년 68세를 살았던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참으로 파란 많은 삶을 사셨죠. 누구일까요? 고종 황제였습니다. 고종 32년 1895년이죠. 일본의 공사로 온 미우라가 주도해서 오카모토로 가는 그 당시 아마 중인가 그럴 겁니다. 그 무슨 백여우 사냥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해서 경복궁에서 명성황후를 잡아다가 그 뒤뜰에서 처참하게 화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참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름하여 을미사변 아닙니까? 말하자면 고종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당신의 부인이고 나라로 보면 국모 아닙니까? 그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뒤 2년 뒤에 고종 34년 1897년에 겨우 1년 동안 그 러시아 공관, 소위 아관 파천이라고 해서 거기서 돌아와 가지고 경운궁에서 이제 소위 광무개혁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아. 대한제국. 그 임금제자가 오늘날 백성민자로 돼서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에서 백성으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이 고종 황제가 정말로 이게 러시아와 일본, 청국과 영국과 미국과 독일 이 열강의 어떠한 그 격동하는 아주 참 힘든 그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이 바로 뭐냐? 스위스와 벨기에 같은, 오스트리아 같은, 라오스 같은 그런 영세 중립국론을 꿈꾸었습니다. 영세 중립국이 되면은 결국은 그 누구를 침략하지도 않고 침략받지도 않는 그런 나라가 좋지 않겠는가. 이 영세 중립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구당 유길준 선생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영세 중립론은 1815년에 이제 그 스위스가 그 빈회입니까?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로이센,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러시아, 포르투갈 이런 그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위스를 영세 중립을 보장한다. 그러면 영세 중립론의 본질이라는 게 집단 체제에 의한 안전 보장을 완전히 하나의 담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인구가 한 800만 남짓 되죠. 국토는 뭐 우리나라의 10분의 2 정도 되는데, 그죠? 그 뒤에 1955년입니까? 오스트리아가 또 영세 중립을 이렇게 선언하죠. 뭐 국제적인 어떤 승인은 얻지 못했지만 스스로가 한 거예요. 또 1962년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라오스가 말하자면 제네바 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의 어떤 그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영세 중립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라든가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또는 뭐 여기는 라오스 같이 또 그 밖에 보게 되면은 이제 1929년에 이런 바티칸 시티도 말하자면 이탈리아의 라테란 조약에 따라서 영세 중립국이 되었는데 정치적 목적이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도 영세 중립국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단적으로 이 러시아와 일본이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에? 뭐냐. 심지어는 나가서 조선 분할론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 조선 분할론이 뭐냐 하면은 1896년에 니콜라 2세 러시아죠. 황제의 대관식에 그때 야마가타 아리모토라고 하는 그 일본의 특사가 이제 그 대관식에 가서 말하자면 그 러시아 이제 외상을 만나가지고 조선 반도를 38도선에서 나누자. 그 당시에는 북쪽이 가까우니까 그 38도선 이 북을 지배하고 갖고 그 이남은 우리가 관할한다. 그렇게 하자. 그 러시아 외무상은 거부를 했습니다. 안 됐어요. 또 그대 보면 그 너무나도 유명한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그 열사의 그 저격에 의해서 죽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내세운 게 만선 교환론입니다. 만주 러시아 연합한테 줄 테니까 우리 조선 우리한테 줘.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가질게. 뭐 그런 겁니다. 또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가 조선을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는데 뭐하라고 일본한테 줘요? 근데 이제 노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쳤잖아요. 일본한테. 그거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의 광무 개혁의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기초가 동도 서기론입니다. 9번 신참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도 사상은 정신은 우리 거고 대한제국 거고 그릇 기능 어떤 그 학문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어떤 기능적인 것은 서양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 이게 중국의 중체 서용론이나 같은 거죠. 일본의 화원양자나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본 신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뿌리는 옛날 우리 전통을 그대로 내려받고 신해야 한 어떤 학문이나 예술이나 기능은 서양의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꿈꾸었던 영세 중립론이 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결국 무산되고 만 겁니다. 아침 햇살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고종 황제가 꿈꿨던 영세 중립론이 갖는 그런 전제가 뭐냐? 첫째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는 말하자면 그 영세 중립론을 보장하겠다는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구성하는 나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 또 약속을 해야 돼. 또 어떤 군사, 경제, 정치 이런 개혁이나 어떤 혁신적인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걸 해서는 안 돼. 뭐 하지 못한 거죠. 그럼 오늘날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이 연관이 있겠는가? 결국 홍익인간이 평화 유지고 영세 중립인데 고종 황제가 꿈꿨던 게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핵 내려놔라. 30년 됐잖아요. 하기는 그냥 3번, 4번 뭐 벌써 미국의 대통령이 갈릴 때마다 그걸 내놨지만 소용없고 이제 완전히 핵 보유국이 됐어요. 북한은. 남북관계 3자, 4자, 6자 회담 해봤자 많이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어려워. 우리 목소리가 약해져. 제일 좋은 거는 남북이 서로가 뭐 금방 통일할 필요 뭐 있어요? 물론 통일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지만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영세 중립국론에 버금가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우리 스스로가 남북이 그러한 영세 중립국임을 선언하고 서로가 공격하지 않고 군비 경쟁하지 않고 그 돈을 그러한 여러 가지 힘을 갖다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홍익인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단 안보 체제로서 유엔의 정격한 승인이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에 준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잘해서 나가서 이 아시아 동양 평화 더 나가서 인류 평화에 인류 행복에 그런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